안녕하세요. 고성균의 장군 멍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예비역 소장 고성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비역 육군 소령 유튜브 코리아 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장군님 혹시 그 올림픽 좋아하십니까? 보셨습니까? 싫어하는 사람 있는가? 아주 즐겨보지. 우리 그 선수들 뭐 경기 있을 때는 시차를 건너뛰어서 보려고 노력을 하고 네. 또 뭐 세계적인 선수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선수들 나오면 챙겨서 보는 편이지. 네. 요 지금 보시는 게 이번 여름에 열리는 파리 올림픽 예상 이미지입니다. 이야, 이 에펠탑 앞에서 경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낭만적이구만. 낭만적이고. 기회가 된다면은 선수는 아니더라도 직접 보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강렬히 들구만. 이렇게 이제 평화로워 보이는 유럽에 최근에 이제 전쟁의 기운 또 전쟁의 공포가 다시 물들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 러시아하고의 그 갈등 때문에 이제 그런 거잖아, 그죠? 근데 이게 엄격히 말하면은 그 유럽 연합과 러시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나토하고 이제 러시아의 갈등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저도 유럽 연합 또 나토 이런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게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유럽 연합은 말 그대로 유럽 대륙에 있는 그런 국가들이 이제 뭉친 것인데 경제적인 협력 관계인 것이고, 나토는 이제 군사적인 협력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나토에는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나토 회원국 중에 한 국가가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나토 전체를 공격한 것으로 간주해갖고 공동 이제 군사 대응을 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중립을 지키던 스웨덴까지 나토에 합류해갖고 32개국으로 이제 확대가 됐죠. 네, 나토가 이렇게 동쪽으로 전진하는 것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는 엄청난 안보 위협으로 느끼고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이 전쟁까지 이어진 것이죠. 맞아.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겠다, 유럽연합 가입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러시아의 핵심 지역이 이제 그렇게 넘어갈 것이 되니까 이제 푸틴 입장에선 전쟁을 일으켰다, 이게 이제 러시아 측의 주장인데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이 동유럽에 소련군이 주둔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소련의 공산화가 이 유럽과 미국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토가 만들어졌었는데 지금 다시 거기 단층에 불이 붙고 있다. 1949년에 이제 나토가 결성된 이후에 6년 뒤에 그 소련하고 동유럽 국가들이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 모여갖고 소위 이제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또 만들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나토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바르샤바 조약 기구가 만들어졌었다. 근데 바르샤바 조약 기구는 동유럽 국가들의 군대를 소련이 직접 통제한다 느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소련군이었을 정도로 소련군이 이제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거의 통제를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991년에 이제 소련이 해체되면서 바르샤바 조약 기구도 자연히 이제 해체가 됐고, 한때 러시아도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이가 아주 좋고 많이 풀어졌었는데, 어쩌다가 지금은 나토가 다시 러시아 쪽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갖고 전운이 이제 감돌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원래 냉전이 끝나고 나서 이 러시아가 서구 자유주의를 많이 받아들이려고 했었지, 옐친 대통령. 그렇지. 근데 그 과정에서 경제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슬라브 민족주의라는 또 그런 종교적인 감성, 러시아 종교의 또 슬라브 민족주의, 이런 고유의 정체성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푸틴이라는 사람이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고 우리의 민족성을 세워야겠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피벗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나토와 점점 대립각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냉전 시대까지 오게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프랑스가 곧 있을 파리 올림픽 기간에 휴전을 지금 제안했는데 다시 마크롱 대통령이 우리 파병할 수도 있다. 이번 여름에 이 올림픽은 열리지만 실제로 이게 축제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 프랑스가 이제 그 파병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다 보니까 이번 파리 올림픽이 자칫하면은 또 일부 안 오는 나라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프랑스의 파병 가능성 언급에 대해서 러시아 하원 의장인 표토르 톨스토이가 모스크바에서 파리까지 핵미사일이 2분 조금 넘게 걸린다고 이제 으름장을 확 놨던데, 우크라이나는 뭐 나토 회원국이 아니지만 프랑스는 나토 회원국이잖아요, 그죠? 그 나토 회원국이 참전한다는 것은
상황이 얼마나 커질지 참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나토가 미국까지 포함된 거대한 연합인데 이 러시아가 나토를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닐까요? 나토가 이제 뭐 20여 개 넘는 국가가 모였기 때문에 병력, 무기, 숫자 다 합치면 엄청날 것 같은데 또 이게 깃발만 봐도 뭔가 강한 이미지가 맞아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유럽은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냉전까지 끝나고 나니까 미국의 안보를 맡겼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예. 경제, 교육, 복지 이런 거를 하면서 지금의 유럽연합이 됐죠. 그래서 유럽이 오랫동안 그 명백한 안보 위협이 없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방에다가 내 돈을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사실 판단했던 거죠. 그게. 그래서 그야말로 유럽이 나토가 종이 호랑이가 되어버렸다. 서류상으로는 이제 강력해 보이지만은 이제 속빈 강정처럼 실속은 없는 그런 군사 집단이 됐다. 이제 이런 평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 서독만 봐도 전차가 한 7,000대 이상이 있어요. 그러네. 지금 몇 대가 있는 줄 아십니까? 몇 대 있는 거야? 200대 있습니다. 그나마 그 중에서도 절반 정도만 사용이 가능해서 지금 독일한테 전차 운영해라 그러면 100대만 가져올 수 있다고. 그 유럽에서 이제 국방비를 가장 많이 쓰는 영국이 보유한 탱크도 한 150여 대밖에 뭐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처럼 그 자체 보유 무기가 적은 영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니까 박물관에 이제 보관되었던 다연장 로켓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을 정도로 상황이 열악하다는 거죠, 이게. 그게 실행은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검토 마지막 단계에서 취소가 돼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1년 동안 이제 포탄 100만 발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올해 3월이 이제 약속이 끝나는 시기인데 30%만 발도 못 보냈다고. 네. 어쨌든 전쟁이라는 것이 뭐 군대용으로 전투 지속 능력, 군수 지원이 잘 돼야 되는 건데 유럽이 이제 탄약 비축분도 대단히 부족하고 전반적인 군수품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신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 나토라는 조직의 그 예산, 돈이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국방비의 70%를 미국이 다 내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이 자기들도 지킬 힘이 없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들 뭐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맞아.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트럼프? 트럼프였죠. 그래서 트럼프가 사실은 지난번에 그 유세하면서 내가 다시 집권하면은 나토에서 빠지고 싶어 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고, 트럼프가 과거에 그 대통령 할 당시에 나토의 한 회원국 대통령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돈을 내지 않으면은 러시아 침략을 받았을 때 미국이 보호할 것인가 하고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 트럼프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You out 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라면 절대로 돈 내라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트럼프가 돈을 내지 않으면은 체납국이니까 보호받지 못할 때고 러시아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겠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대답을 했다고 하잖아요. 올해 11월에 있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다시 당선된다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최근에 이제 그 진짜로 탈퇴할 건 아니다. 협상력을 높이기 언행이었다라고는 했지만 과연 그것도 또 정치적 수사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정말 큰 변동이 있을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유럽과 나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이 러시아가 어떤 입장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요즘 하여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는 뭐 잘 알고 있었지만은 이 정도로 이제 심할지는 잘 몰랐어요. 저도 최근에서야 나토의 군사력 그리고 그 군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도 절대로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최악의 상황을 항상 가정하고 그렇지. 유비무환의 자세로 항상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